체육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 화려한 조명, 그리고 넓은 무대를 가득 채우는 다양한 퍼포먼스는 행사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다시는 없을 최고의 순간을 선물한다. 그런데 혹시 알고 있었는가? 화려한 무대 뒤 이 행사를 이끄는 이가 있었으니 이제 의장대 들어갑니다. 하나, 셋, 둘, 하나, 고! 말 한마디로 수백 명을 움직이고 모든 프로그램을 지휘하는 사람, 바로 행사 기획자다. 이전과는 다른 세상에 단 하나뿐인 축제를 만드는 행사 기획자의 세계가 궁금하다. 제96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강릉 종합운동장. 약 200여 명의 스태프들 모두 몇 시간 뒤 열릴 전국체육대회 폐회식 준비에 한창인데 무대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올라 매 눈으로 리허설을 살피는 한 남자가 있다. 우리 장병들은 횃불을 끝에 잡자. 끝에 중간에 잡지 말고 뒤로 이동시켜. 봐줘야 될 거 아니야. 정신 안 차려? 행사가 완벽하게 진행되도록 무대에 오를 출연자 체크부터 소품, 음악, 조명까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 사람이 바로 행사장의 야전사령관, 행사기획자 되시겠다. 행사기획자는 행사에 대한 모든 사항들을 준비하고 완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년 수많은 행사들이 개최되는데 그런 행사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해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행사 기획자라고 생각합니다. 행사 기획자의 업무는 행사의 전체 컨셉을 잡고 세부 계획을 세우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 후 각 분야의 실무 담당자와 끊임없는 회의를 통해 행사 내용을 구체화한 뒤 마지막으로 행사를 연출하고 진행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행사는 국제회의 등과 관광을 결합한 마이스 산업의 범주에 속하는데 이 마이스 산업은 일반 관광보다 부가가치가 훨씬 높아 2013년 대한민국 6대 관광 및 레저 산업에 꼽혔을 정도로 전망이 밝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행사 기획자는 10년 후 보상과 고용이 모두 좋은 직업 4위를 차지한 데다 2023년엔 10년 전보다 약 23%나 증가한 21,500명의 행사 기획자가 활동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전국체전 행사를 이끌었던 베테랑 행사 기획자가 있다는 한 회사. 어디 보자. 이 많은 사람 중 누가 베테랑일까 둘러보는데 어디 보자. 근무 시간에 휴대전화를 하는 걸 보니 이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베테랑은 남자라고 들었는데 이 사람 역시 아닌 것 같고 계속 둘러보던 바로 그때 제작진의 눈에 띈 것은 벽면을 가득 채운 상장. 각 상태엔 공통된 특징이 있었으니 바로 수여자 이름이 김태욱이라는 것. 저기 김태욱 씨 어디 계세요? 회의실 안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의 주인공. 그렇다, 드디어 찾았다. 이 사람이 바로 수많은 상장의 주인공이자 우리에게 행사기획자의 세계를 안내해줄 14년 경력의 김태욱 행사기획자 되겠다. 그는 국내 최초로 전국체육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회를 모두 기획 연출한 인물로 체육대회 행사에서는 그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 행사이나 사무실에서 정말 친근하고 편하고 정말 좋은 동네 형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현장에 나가면은 정말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고 진짜 어떨 때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무섭게 아주 프로페셔널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행사 기획자라는 직업이 완벽함을 추구해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김태욱 감독님은 행사용 모니터 각도 하나하나까지도 체크하시는 면을 봤을 때 태어날 때부터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뼛속까지 행사 기획자라는 베테랑의 성공 비결.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무언가에 열중하는 그런데 이건 애니메이션 아니에요? 이런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영화들이 저한테는 제 아이디어의 좀 보고라고 할까요? 특히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또 좋은 아이디어들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서 시간 날 때마다 좀 자주 특히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영화 같은 것들을 좀 자주 보는 편입니다.
이전에는 없던 좀 더 새로운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갇혀있던 생각의 틀을 깨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베테랑의 첫 번째 성공 비결. 그때 갑자기 무언가를 꺼내 보여주는데 제가 그동안 제안 작업했었던 여러 가지 제안서들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경상북도 김천에서 그 경북 도민체육대회 개회식 연출했었던 그림인데요. 일반적으로 성화를 붙이는 게 아니라 성화주화가 등을 치는 모습을 만들게 되면 그리고 그 불이 전달이 돼서 성화대에 점화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개발했던 경우였었고 김천의 특산품 징을 상징화해 성화 퍼포먼스를 독특하게 연출한 것. 광주 하계 유니버셜 대회 이제 대회기를 인수해 오면서 대한민국 광주의 문화가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보여줬던 그런 문화 공연 중에 한 장면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포인트가 빛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다양한 LED 빛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실제 실행을 했었던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 행사에 반영할 수 있었던 것은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또다시 영상을 보던 베테랑. 눈이 내리는 애니메이션을 보더니 뭔가 생각이 난 듯 종이에 그림을 그려낸다. 그 연출 구상안을 좀 제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거를 이제 드로잉으로 좀 그려보고 있습니다. 바로 눈의 결정체에 그런 문양을 좀 모티브 삼아서 보여주면 좋겠다. 며칠 뒤 전국체전이 열릴 곳이 눈이 많이 내리는 강릉이다 보니 그 눈을 상징화해 표현하려는 것. 순식간에 구상안을 그려내더니 미술감독, 의상감독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비상소집해 불러 모았다. 이벤트 기획자는 이제 본인만의 생각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감독님들과의 스태프들과의 많은 회의를 통해서 그걸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해도 구현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일. 따라서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상상을 현실화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그 기본 구상안은 이 눈 결정체를 상징하는 그 벌룬을 가지고 그리고 선수단들 사이사이로 이제 들이 넘어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모아져서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눈사람을 정성껏 만드는 것처럼 그런 형태의 개념들을 좀 가보자. 이 눈 결정체를 상징하는 무용수가 이 개념에서 같이 상승을 해주면 우상 감독님 생각은 또 여기서 봤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신비롭고 판타지적인 분위기가 날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여기다 표현한다면 기존에 지금 우리가 잡았던 무대 중앙 쪽에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상상 속 이미지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감독들과 행사 기획자는 수십 번의 회의를 거친다. 연출님이 생각하시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저희가 도와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서 회의를 해야지만 이게 가능성 있게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김 감독님은 우선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갖고 회의석상에 오세요. 우선 그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듣고요. 그리고 같이 그것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우선은 듣고 저희 생각을 같이 공유하게 됩니다. 전국체육대회 폐회식 당일 강릉에서 그를 다시 만났다. 행사 준비에 나선 수백 명의 스태프 중 가장 바쁜 사람은 바로 베테랑이다. 자, 집중! 우리 강릉여고 개회식 너무 잘해줬고 이제 폐회식만 잘해주면 돼. 이렇게 딱 잡고 있다가 가다가 예쁘게 이렇게 딱 펼쳐갖고 갈 수 있도록 알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약간 측면으로 그는 거야. 측면으로. 가운데가 아니고. 출연자를 담당하는 감독이 따로 있음에도 직접 나서서 지시하는 그 누구보다 포인트를 잘 아는 사람이 행사 기획자이기 때문이다. 경기장 곳곳을 누비는 그가 다음으로 찾은 곳은 소품팀. 행사에 사용할 소품을 직접 점검하는데 불이 작아. 좀 더 이거 심지를 더 당겨보고, 심지 더 당기고 이제 우선 이거
갈퀴기를 이렇게 좀 펼치게끔 하면 불은 커질 것 같은데 심지어 더 최대한 많이 뽑을 수 있는 만큼 뽑고 마지막 출연하기 전에 이따가 리허설할 때 한번 해보게. 그는 소품 감독이 아닌 행사 기획자지만 어떻게 해야 불길이 더 커지는지 그 방법까지 꿰고 있다. 이번엔 행렬하는 출연자 동선을 살피는데 그런데 바라보는 그의 눈이 심각해진다. 어허,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 한번 여기 채워주세요. 네, 채워주세요. 각 분야의 전문가도 놓치는 작은 부분까지 베테랑은 꼼꼼하게 잡아낸다.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약 한 25개에서 많게는 30개 넘는 팀들이, 감독들이 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붙는 스태프들이 200여 명이 되는데 그 스태프들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이 몇 시간짜리 프로그램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각 분야를 다 알고 있어야만 그들을 핸들링하고 그리고 하나의 작품을 성공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행사를 기획하고 컷, 큐 지시만 해선 완벽한 행사를 만들 수 없다. 행사 기획자는 소품, 조명, 무대 효과 등 모든 것을 아는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만 한다. 한번 내려오시더라고. 저쪽으로 타 바로 떨어뜨리실 거예요? 주변에서 끝나자마자? 달집이 마지막에 붙잖아. 음악이 완전 빨라지는 타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내려와서 음악이 좀 빨라지거든. 이때 지금 27초 정도가 빨라져. 그때는 톡톡톡 짧게 톡톡톡톡 쳐주다가 정확한 전달을 위해 음악까지 직접 들어보는 두 사람. 이때 불을 톡톡톡톡 올려달라는 거지. 이 타임 때가. 언제 어떤 음악이 나오고 어떤 효과가 들어가야 하는지 그는 기술 감독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센터! 야, 이 정도면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 엘바는 이번엔 관객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설치된 조명을 살피는데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 역시 꼼꼼히 챙긴다. 요거 혹시 사람들 다닐 수가 있어서 결식 때도 큰 지장은 없잖아요. 이거 방수 부분 문제 없고. 아니다, 다 비닐로요. 네. 쌀 거예요. 그 정리. 행사 시작 10분 전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행사가 시작되면 그는 경기장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행사를 연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감독들을 격려한다. 이들과의 완벽한 호흡이 성공적인 행사를 만들 것이다. 나가는 거 여기서 나가는 거. 넘겼어요? 항로까지 다 넘겼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은 장비만 잘 꺼지면 잘 가. 그가 만든 행사를 보기 위해 관객들이 하나둘 모이고 드디어 행사를 알리는 신호탄이 올랐다. 하나, 셋, 둘, 하나, 고! 그의 지시가 한 박자만 늦어도 완벽한 행사는 없다. 그렇기에 180분이란 긴 시간 동안 긴장을 늦추지 않는 베테랑. 갈라줘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잡으러 갈라줘.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는 이번 전국체육대회 역시 파격적으로 기획했다는데 보통 선수단들은 단상을 바라보면서 트랙에서 이제 입장을 했었습니다. 약 95년이라는 거의 시간 동안. 근데 이번 대회 같은 경우에는 그 선수단들이 주인공이 돼서 무대를 밟아서 박수를 받으면서 입장하는 전혀 다른 형태의 시도를 이번에 하게 됐고, 선수 입장할 때 각 피켓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각 시도에 이름을 새긴 그런 판넬 형태의 피켓으로 이렇게 입장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피켓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강원도의 추억의 이제 앨범 형태로 해서 큰 판넬이 아니라 전체 컨셉에 맞춰서 전혀 다른 모습의 그런 피켓들을 만드는 그런 시도들을 했었고, 저희들이 선수단 입장을 하게 되면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선수단들이 서서 단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례화됐던 그런 형태의 그 개념들로 이제 진행을 해 왔었다라면, 근데 이번에는 서 있는 게 아니라 앉아서 편하게 관람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주인공이 되고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이번에 처음 만들어서 좋은 호평을 좀 받았습니다. 드디어 공들여 준비했던 행사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 몇 달간 이 행사만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린 그에게 이 순간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꿈의 완성?
그동안 그려왔던 백지 상태에서 시작했던 그림이 그걸 구현시켜서 완성시키는 꿈의 그림을 완성시키는 아주 소중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 또 한 명의 행사 기획자가 있다. 하루의 시작을 청소로 여는 이 사람. 그렇다. 바로 신입사원이다. 그는 매일 아침 사무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상패를 닦을 때마다 목표를 다잡는단다. 저도 열심히 해서 나중에 이런 상들 받아가지고 그래서 인정받는 훌륭한 행사 기획자가 돼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해서. 많은 상을 휩쓰는 행사 기획자가 되겠다는 당찬 포부를 가진 이 사람은 1년 경력의 노지암 행사 기획자 되겠다. 본격적인 업무를 소개하기 전 그는 보여줄 것이 있다며 수백 건의 제안서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행사의 전체 컨셉과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제안서인데 이 중에 그에게 의미가 있는 제안서가 있단다. 이거는 저 이번에 얼마 전에 끝났던 그 96회 전국 체육대회랑 35회 장애인 체육대회 그 제안서 예전에 썼던 거를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제안서를 작업할 때 그도 참여했다는 건데 지금 이 내용들이 다 자료조사를 토대로 나온 거긴 한데 크게 뭐 강원도에서 추억, 뭐 수학여행, 뭐 힐링 이런 거부터 해서 작게 해서 뭐 일출, 설악산, 경포대 이 제안서 같은 경우는 저희 처음 시작할 때 뭐 자료조사부터 시작해서 뭐 이 제안서 자체를 딱 완성하는 데까지는 거의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간중간 밤새는 날도 많았고 그래서 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었던 제안서입니다. 아직 신입사원인 그가 한 일은 자료를 찾은 것뿐. 하지만 자료 찾는 것을 결코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 이제 제안서 같은 거 작업을 처음 할 때도 이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기본이 좀 이렇게 튼튼해야지 나중에 완성품도 좀 잘 나오고 나중에 행사할 때도 이 자료를 토대로 또 쓸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찾을 때 좀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기본이 튼튼해야 하는 법. 자료 조사는 선배들이 제안서 작업을 할 때 없어서는 안 될 밑바탕이 되기에 그는 검색의 신이 되어야만 한다. 입사 초기 의욕이 넘치던 시절 그는 행사를 기획할 선배에게 자료를 주기 위해 열과 성을 다했다. 그러나 웬일인지 선배는 그를 혼내기만 했다는데 그 이유는 바로 양은 많지만 정확하지 않거나 쓸데없는 자료가 많았기 때문.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자료를 찾을 때 좀 더 꼼꼼하게 보고 오래된 내용인지 지금의 내용과 맞는지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자료를 잘 찾기 위해 그가 익힌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자료를 찾기 전 검색할 내용을 메모하는 것. 메모 후 자료를 찾으면 필요 없는 내용은 거르고 필요한 내용은 놓치지 않고 찾게 되기 때문이다. 그의 두 번째 노하우는 중요한 내용은 여러 번 검색해 정확도를 높이는 것. 같은 내용의 자료를 찾더라도 딱 한 가지만 찾는 게 아니라 한번 찾았으면서 비슷한 내용을 또 다른 데 쳐봐서 검색을 해봐서 그 내용이 맞는 사실인지 한번 더 확인을 하면서 찾죠. 그런데 그는 남들과 달리 이상한 기호를 섞어가며 자료를 찾는다. 일단 강릉 지역에 그 숙소를 좀 찾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강릉 숙소라고만 검색을 하면은 호텔에 관련된 내용들이 되게 많잖아요. 다른 펜션이라든가 아니면 뭐 민박집이라든가 모텔 같은 자료를 찾고 싶어서 빼기 표시를 하고 호텔을 해서 검색을 하면은 호텔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 자료는 아예 제외가 돼서 저한테 보여지게 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유용한 검색 팁을 활용하는 것. 이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슈가 좀 효과가 있는 거지 예전에 이슈는 그렇게 의미가 덜하다고 보거든요. 2014년부터 15년 자료를 보고 싶다 하면은 2014 점점 2015를 하면은 딱 그 기간에 나온 자료들만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주어진 시간 안에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기 위해 그는 나날이 검색의 신이 돼가는 중이다. GMP
잠깐만 예. 와주세요. 곧 있으면은 행사니까 네네. 그래서 도시락 업체들을 좀 선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수량은 좀 몇 개 정도 하면 될까요? 도시락은? 한 300개 정도면 될것 300개 정도? 예. 그럼 제가 여기 그 근처 업체로 한번 찾아보고 내용 나오는 거 해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검색의 신에게 도시락 업체 검색은 일도 아니지. 하나하나 유심히 살펴보며 눈을 반짝이는 그 메뉴는 어떤 게 있고 어떤 특징이 있나 꼼꼼히 살펴보더니 갑자기 나간다? 그가 도착한 곳은 방금 찾아봤던 도시락 업체.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겠지만 그는 항상 이렇게 거래처는 직접 찾아 확인하고 있단다. 이것이 바로 그의 두 번째 생존 법칙. 선생님 그 제가 전화로 말씀드렸던 그 혹시 도시락 혹시 제품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준비를 제가 해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도시락도 직접 살피고 된 건데. 아직도 뜨뜻하네요. 따뜻하죠. 예. 포장도 돼요. 네네. 선생님 이거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예, 이렇게 합니다. 얼씨구 직접 먹어보기까지. 밥도 먹고 반찬도 먹고 하나하나 다 먹어보는데 도시락의 상태와 맛을 다 점검할 심산이다. 간도 좀 적당한 거 같고 맛도 좀 좋은 거 같고. 그런 다음에야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하는 그. 그래서 아까 이제 금액을 저 기준으로 봤을 때는 6,000원 정도에 이제 배송까지 해서 주신다고 하시는데 혹시 저희가 조금 내고를 해서 한 5,500원 정도까지 어떻게 해주실 수 없을까? 아, 그래요? 예. 또 첫 거래고 그러니까 그쵸, 그다음에 그쵸. 또 학생들이라고 하니까 예. 저희들이 500원 내고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 감사합니다. 대신에 앞으로 저희 거를 많이 좀 그럼요. 이용해 주셨으면 하지 마시고. 전화 한 통으로 끝낼 수 있는 이 일을 발품 팔아가며 일일이 체크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단다. 전화로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물건 와서 오는 거 보면은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게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와서 좀 제품을 보고 직접 여기 사장님이랑 얘기도 하는 게 좋지 않은가 해서 항상 이렇게 업체 방문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처와의 만족스러운 협의를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는 길. 그런데 한 광고판 앞에 그의 발걸음이 멈춘다. 그러더니 갑자기 사진을 찍는다.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 눈에 보이는 광고는 모조리 다 촬영하는데 바로 이거다. 세상의 모든 광고를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 신입의 마지막 생존 법칙. 그런데 행사와 광고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 보통 지하철이나 뭐 버스 같은데 광고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보는 광고들은 일단 사람들이 되게 짧은 시간에 봐야 되는 광고들이라서 함축적인 의미를 좀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제안서를 쓸 때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해서 많이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짧은 순간 사람들을 사로잡아야 하는 광고처럼 행사 기획자의 제안서 역시 다른 것보다 돋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 자질을 키우기 위해 그는 눈에 보이는 광고는 모두 공부한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광고를 보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 광고를 똑같이 따라 그려보는데 아니 그냥 보면 되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을까? 만든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 또 어떻게 배치를 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직접 따라해보면서 그걸 어떻게 배치하면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필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좀 배울 수가 있고 해서 따라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노력하는 것은 그에게 그만한 목표가 있기 때문이란다. 모든 사람들은 아니더라도 이 종일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 제 이름을 들으면은 그 친구 하면서 이렇게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있다. 그러고요.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행사 기획자가 되기 위해 그는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는 중이다. 여기서 잠깐! 행사 기획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찌감치 꿈을 키워 특성화 고등학교를 진학하고자 할 경우 관광이나 컨벤션이 특화된 고등학교로 진학하면 관련 내용을 배울 수 있으며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거나 대학의 관련 학과로 진학할 수 있다. 대학을 갈 경우에는 학과에 제한은 없으나 광고, 이벤트 등 관련 학과를 나오면 도움이 된다. 또한 행사 현장의 진행 요원으로 현장 실무를 한 경험이 있으면
취업에 도움이 되며 컨벤션 기획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면 유리하다는 사실도 잊지 말자. 행사를 준비하고 완료할 때까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차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게는 뭐 1년 이상 걸리는 박람회라든지 엑스포 같은 경우도 있고, 짧게는 뭐 한 달 아니면 뭐 3, 4개월 정도 걸려서 준비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좀 차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축제나 공연을 보러 다니는 것이 행사 기획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나요?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도 학교 다녔을 때 이렇게 이제 축제나 공연 같은 걸 많이 보러 다녔고, 좋은 기회가 생겼을 때는 스텝으로 직접 참여를 해서 몸으로 직접 그 행사나 공연을 좀 느끼면서 많이 배운 점도 있고, 실제로 이렇게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할 때도 그때 뭐 작은 경험들이 좀 큰 도움이 됐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공연 기획자도 하고 싶고 축제 기획자도 하고 싶은데 본인이 원하면 모두 다 할 수 있나요? 본인이 원한다라면, 그렇게 욕심을 갖고 있다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공연이라는 부분과 축제라는 부분들은 조금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을 좀 듭니다. 그래서 공연 기획자들은 또 공연 부분만 전문적으로 이제 하는 부분들이 좀 더 이제 활성화되어 있고, 또 축제는 축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영역이 좀 나눠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과연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해보면서 찾아 나간다라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사 기획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이 있나요? 행사 기획자는 정말 많은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물은다라면 감성적인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참 아름답다라고 감탄할 줄도 알고, 때로는 슬픈 영화도 보면서 슬픈 음악 들으면서 한번 눈물도 한번 흘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성공한 이벤트 기획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직업 행사 기획자. 새로운 것을 고민하고 만들어내는 것에 매력을 느낀다면 이 직업 도전해 볼만 하다.